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3일 연속 양봉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서 조정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부터 오버슈팅도 있었고 한 차례 조정을 만들어갈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추세만 꺾지 않는다면 안전한 조정은 오히려 더 꾸준한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대감 살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은 앞으로 우려해야 할 부분은 있을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아시다시피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유안타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유안타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다 보니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분석이나 종목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진파워 이렇게 4에서 5% 정도 빠르게 청산을 도와드렸고 신규 종목도 안정적으로 편입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두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꾸준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짚어보면 종가상 플러스로 마무리된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로 끝난 종목들도 눈에 보입니다. 원전 테마는 초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좀 흔들리다가 하락폭을 키워갔고 재차 2시 반 이후가 되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산중업도 고가 1% 부근, 저가는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으나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죠. 최근 2일 동안의 주가는 이렇게 15%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1.53%의 하락, 조정이라고 보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한 타이밍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고민이실 분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25,000원대나 26,000원대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일 텐데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빠져도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다시 주가가 본전을 찾아왔는데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더 갈 것 같은 마음에 또 홀딩을 하셨다가 주가가 또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만큼 기다려 왔는데 본전에서 마무리하는 게 더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이 크지 않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최소 연말까지 수주 나오는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담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홀딩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나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고 떨어지는 거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지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맞을 거라면 마이너스 1%대 정도로 마감하는 것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종목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국형 녹색 에너지 분류에서 안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시장과 수급이 좋지 않았으니 주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한 모습이었죠. 뒤에서 실적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드릴 건데 미국 장도 양호한 실적에 힘을 입어서 최근에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국내 증시는 시초부터 외인과 기관 매도가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온 이런 느낌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의 흐름이 조금 더 컸지만 대체로 이런 모습으로 지수는 움직였습니다. 시장 수급도 받쳐주지 않으면서 이슈가 나오면 한번 급등을 하고 빠르게 차익 실현, 힘을 못 내던 종목들은 그대로 힘을 못 받는 흐름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외인이 시장에서 2,900억가량 던졌고 기관은 34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790억 매도, 기관이 370억 정도 순매수가 되면서 그나마 막판에 코스닥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폭이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죠. 시장과 수급이 전체적으로 안 받쳐줬기 때문에 두중도 오늘 조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눌림목도 있어야 주가가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꾸준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산중공업 현재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 이 부분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새벽부터 안 좋은 소식은 있기는 했습니다. 한국형 녹색에너지 분류에서 LNG는 넣고 원자력은 뺐다. 친환경 녹색에너지 범주에 원자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내뿜는 액화천연가스를 포함시켰다. 유럽에서는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과 LNG 발전, 친환경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61개의 산업 분야가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이 됐고, 반면 원전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원자력 관련 내용은 모두 배제되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과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소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은 K택소노미라고도 불리는데 15조 원 자산 규모의 국민연금 등이 내년부터 K택소노미의 투자 결정을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 보시면 유럽연합은 LNG와 원전을 좀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로 짐작을 해봤을 때 LNG 발전은 좀 유럽에서 부정적인 이런 흐름이고, 그리고 원전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LNG 이번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을 시켰고 원전은 아예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익히 탈원전 기조로 인해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고 연말쯤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유럽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포함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못 이기는 척 또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언급드렸던 10월 말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협약, 또 원전을 신재생으로 포함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이 부분도 우려스러울 수는 있으나 사실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현재 좋은 시점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단연 실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으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모든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두중은 아직 IR이나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실적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2분기 실적 발표로 비추어 볼 때 아마 11월 중순 좀 끝까지 끌고 가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 자체가 좀 잘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증권사에서도 두중은 그동안 재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자구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센서스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2분기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가겠지만 만약 2분기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흐름에서 재차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어서 보시면 우려되는 점만 있는 거는 아니죠. 온실가스 저감론 급부상, 두중 반사이 기대감 솔솔,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환경오염의 주법인 화력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용량을 급격히 축소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원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 국내 유일의 원전 주요기기 공급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어느 만큼 호재로 작용할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체코 웨스팅하우스 일감을 수주할까?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시기는 3에서 40년 이후를 바라보고 있어 발주량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화력발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국 탄소 중립 시기를 2060년으로 보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이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원전 사업은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프랑스는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6개의 대형 원전 건설도 검토. 영국도 지난 2018년 사업이 중단됐던 21조 7천억 규모의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 중. 이외에도 폴란드, 이라크는 각각 6기에서 8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한 상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남아공 등 세계 각국에서 원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사업의 수요가 커지고 그리고 SMR 등등 수주의 기대감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기대감을 좀 실어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인이 46만 주 이탈, 그리고 개인이 51만 주 순매수, 기간이 4만 9천 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만 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흐름은 오전에 외인들은 또 들어오고 기관은 반대로 나가고 오후가 되면 다시 외인들은 나가고 기관들은 특히 연기금이 수급을 받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외인들이 7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은 4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는데 막판은 반대로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3% 이상까지 내려가면서 좀 흔들렸는데 막판에 이런 흐름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오늘 20만 주가 들어오면서 120만 주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든든한 이런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13일이죠. 이때부터 주가는 19,000원대부터 대다수 물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도 된다는 부분으로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제자 30만 주 이탈, 그리고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자 13만 주 이탈이 되면서 10월만 봤을 때 전체 물량 JP모건은 아직 65만 주가 이렇게 있고 모간서울 같은 경우는 13만 주가량 물량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두중에게 중요한 외국인 수급 한 번에 이 물량들을 확 빼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비율은 최근에 안정적입니다. 3%에서 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매 수량 같은 경우는 3%일 때 138만 주, 뭐 4%일 때 100만 주, 그리고 오늘은 4.5%인데 59만 주가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면 이때가 되겠죠. 4%, 5%대의 비율에서 수량은 뭐 10만 주에서 20만 주 수준입니다. 비율만 안정일 뿐 아직 수량 같은 경우는 많다고 판단이 되는 흐름인데요. 대차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차장고가 최근에 이렇게 7,600억 그리고 잔고 수량도 2,900만 주까지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쇼커버링에 의한 이유로 뭐 급격하게 이 부분에서 좀 늘어났다라고 해도 앞으로 상환도 훨씬 더 많이 돼야 하고 뭐 잔고 수량이나 잔고 금액도 이전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매일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주가는 오늘 1.5%가량 빠지면서 마감은 되었지만 좋은 점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봤을 때 상승할 때는 거의 2천만 주 이상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나와 주었죠. 하지만 오늘처럼 좀 조정이 나와줄 때는 1,300만 주 이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이 연출되지 않은 모습이죠. 이 부분은 아직도 주가를 올리려는 이런 흐름이 내리려는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뺄 생각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000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 부분 기술적으로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충분히 다시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멈춘 모습입니다. 캔들 모양이 오늘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도지형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 쉽사리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만약 하방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등을 최근에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량을 어디서 늘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물량을 늘려가는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최소 연말까지는 좀 지켜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간에 27,000원 까지만 갈 수 있다면 다음 저항 구간은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까지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6,200원 1차 목표 그리고 27,000원 2차 목표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 담아가는 전략으로 관망세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만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